자,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재욱 중앙지검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9시 57분쯤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계엄 방조 혐의 등이 일단 적용이 됐는데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했습니다. 보통 보면 뭐 도주, 증거인멸, 사건의 중대성이라는 게 이제 구속의 3대 요건입니다. 근데 3대 요건에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아마 정재욱 부장판사가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조금 예견됐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직접 한 당사자가 아니죠. 근데 이제 못 막았냐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은 당시에 본인이 계엄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게 불법적으로 이게 국무회의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좀 막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 특검에서는 계엄의 정당성, 합법성을 부여해줬다. 이렇게 이제 관점이 서로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말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계엄 포고문을 처음에는 전혀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시인을 했습니다. 그 시인을 한 이유는 바로 아까 했듯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거죠. 만약 시인을 안 했고 그걸 본 정황이 있으면 아마 구속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변호인이 아마 그런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인정해라.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즉 증거가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요. 이제 그것에 대한 아마 이제 혐의를 내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를 특검이 구속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일단 구속이 되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죠.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 구속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속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내각에서 이상민, 김용현 두 명이 일단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이상민은 단전단수 관련된 전화를 했다는 이유, 물론 김용현은 당시에 뭐 모든 걸 총괄했다는 이유겠죠. 근데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됐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등등이 다 아마 구속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즉 내각 전체가 당시에 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이 딱 그어진 거죠. 자, 그건 땅이 그어진 건데, 이게 내란 내각 이거를 이제 전적으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계엄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와 통화를 했냐면 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즉 당과 정부를 연결해주는 고리 7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 와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이거를 종합해보면 결국은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을 시키면 당이 국민의힘이 내란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전화를 받았던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조은석 특검이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쪽은 이제 됐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국민의힘을 엮어내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엮여 넣어야지만이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당시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의혹이 있어야 되죠. 그럴 경우에 바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리가 바로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고리. 그러면 이게 구속이 됐으면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 쪽으로 이어가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전화를 받고 이번에 해제 투표를 방해했던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로 해서
엮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거를 딱 민주당이 받아서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이런 아마 시나리오를 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단 차단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요, 지금 이 특검은 3대 특검은 저는 소위 민주당 특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법사위 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되기 전에 뭐라는 이야기 하냐면, 구속될 때는 내란 방조 혐의인데 그 다음에 저 기소될 때는 내란 동조 혐의로 될 거다,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하고 3대 특검이 전부 다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한 20-30명씩 더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거 지금 다 들어주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곧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내년 초까지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직전까지 특검의 영향력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되든 안 되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내란정당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선거 캠페인하기 끝내주죠. 지금 여러분 찍으시는 정당은 내란정당이에요. 곧 해산될 정당입니다. 라고 캠페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거에서 당연히 승기를 잡겠죠. 자,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지금 내란 특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건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게 뭔가 짜여진 듯한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폭망이 뭐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일단 구속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는 걸렸지만 아마 특검은 또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특검을 한 효용성, 이유가 일단 만족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아마 특검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좀 찝찝한 구석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뭐 아마 다 접하시면 모르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원래는 대선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분은요, 진짜 관료로서 최고의 자리인 총리직, 이분은 뭐 직업이 총리라고 할 정도로 그걸 끝내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출마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친윤들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총리님이 출마하지 않으시면 구속됩니다 라는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쪽으로 확 돌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보는 것도 그런 시각이에요. 즉 출마를 한 이유가 결국 이런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 그런 차원에서 친윤들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특검은 뭔가 엮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결국 친윤들이 이런 한덕수 총리의 약점을 알고 한덕수 총리를 출마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대선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이게 일단 좌절된 만큼 앞으로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또 수사를 이어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